집중하고 계시죠? 시세포착 이어갑니다. 이제 우리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줄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수익률 잘 내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AS부터 해보겠습니다. 다니아 선생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요. 선생님, 지난번에 현대일렉트릭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제 수익률 10% 넘기고 있어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일렉트로닉은 결국에 바이든이 뒤지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2020년도 실적 턴어라운드 됐지만 2020년도 실적은 2020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시했던 매수가 부근까지는 밀릴 수 있다가 두세요. 여기서 본다면 13,800원 수준까지 밀릴 수 있다 보시고, 신규로 보신다면 결국에 13,800원에서 12,800원에서 12,900원 수준, 이 가격이면 한 번쯤 이런 것들은 설사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12,000원대까지 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모아놓으시면 결국에 우리가 봤던 2만 원 수준까지는 실적 호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말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점검 도와드렸고요. 새로운 종목 이제 발굴을 해야 되겠죠?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역시 오늘도 실적 관점에서 접근해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제 화학 섬유 쪽을 생산하는 이제 휴비스인데요. 휴비스 역시도 SK 자회사로 이제 편입되면서 결국에 지금 난연성이라든가 이런 고기능 섬유에 대한 그 신규 사업 진출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휴비스의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 것 에코펫 산업 완충제 시장이 결국에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기대될 수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 화학 섬유 업체들의 트렌드가 친환경입니다. 뭐 물에 녹거나 이런 친환경 소재 쪽에 대해서 의무 비율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쪽이 결국에는 실적 개선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 부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지금 휴비스 역시도 보면 실적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는 굉장히 부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 2분기 이후로 휴비스의 실적 개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까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부분, 예상 실적을 본다면 올해 그 결산이 9,358억에 약 500억 영업이익이거든요. 이거는 사상 최근 들어서 4년, 5년 동안에 사상 최고의 어떤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것이고, 이 실적 개선이 궁극적으로 2022년까지도 실적 개선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휴비스의 주가 상승에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수급 상황으로 본다면 그동안 그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저가에서 매수했다가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는 매도하면서 외국인들과 기타 법인, 기관들, 즉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주가 수준은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휴비스 같은 게 본다면 일단 손절 기준을 제가 짧게 잡아 드릴게요. 7,800원대면은 여기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렇다면 매수가를 본다면 결국에 8,2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자. 1차적으로 여기서 매수했을 때 9,800원 수준에서는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요거는 저는 지금 3년 52주 신고가까지 한번 욕심을 내고 싶고요. 결국에 목표가를 본다면 1,800원 수준까지 한번 실적 개선과 기관 수급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휴비스와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밀리면 한 번쯤 매수해보자, 이런 것들이 월동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이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휴비스 8,200원 밑에서라면 한번 살살 모아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추운 월동 준비 개념에서 이 휴비스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상단을 꽤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전고점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셨네요. 실적이라는 아주 든든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이 쉬어갈 때 오히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상단 1,500원 그리고 매수 적정가가 현재 구간에서 괜찮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현재 8,1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매수하는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예, 이제 막판 전략 체크를 해볼까요? 워낙 오늘 하루 동안은 변동성이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지만 양 지수는 여전히 상승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강력한 매수 주체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제 대선 이후에 시장 방향성 이제 판가름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송동현 대표님 막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앞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과 유사하지만 우선은 그 단기적으로 일단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좀 단기적인 상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상승 섹터는 일단 바이오 섹터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통신 장비 섹터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종 향후에도 내년에도 사실 이 세 가지 업종들이 주도 업종으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선은 일단은 그래도 방망이를 그래도 좀 짧게 잡은 그런 국면에서 제가 계속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한 30% 정도밖에 물량이 소화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 저점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온 구간이어서 이번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문제가 그래서 10월부터 커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10억으로 확정됐다 한들 아직 가족 합산이라는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좋게는 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보자. 지수는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의견 드려보겠고, 근데 업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업종 중심으로 올해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바이오, 반도체, 5G, 섹터 이렇게 세 가지 주목을 해보자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양 지수 여전히 강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종목별로 오늘 차별화가 극심한 장세입니다. 이어지는 MTN 프로그램들 통해서 하루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다니아 선생,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